먼저 수원을 맨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거듭제곱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되거든. 거듭제곱근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3 때 배웠던 제곱근과는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제곱근은 우리가 만약에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이 A다라고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2일 때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듭제곱근은 모든 차수를 다 말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고2가 됐을 때에 해야 될 이야기는 A의 N제곱근을 할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N이 들어가니까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가 이제 있게 되겠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얘를 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해 볼 수 있냐면은 하나의 방정식이 되어질 텐데, 그 방정식 x의 n제곱은 a다라고 써서 우리가 이걸 몇 차 방정식을 풀게 되냐면 n차 방정식을 풀게 되어지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n 거듭제곱이 되어질 텐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2가 됐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범위가 해가 복소수 범위에서 결정이 돼요. 복소수 범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근과 허근이 이제 섞여져서 문제가 나와주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사실 이제 허근은 관심 밖에 있어요. 관심이 없어 이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실근 위주로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해법이라고 해보면 조리제법과 간단한 인수분해 정도?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고차 방정식 푸는 해법이 되어질 텐데, 사실은 모든 n차 방정식을 조리제법과 인수분해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함수적 관점인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서 해결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조리제법과 인수분해를 해서 푸실 거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구할 수는 있는데요. 교점을 풀 거기 때문에 얘는 뭘만 구할 수 있냐면 실근만 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시험에는 허근은 물어볼 일 없기 때문에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이제 쪼갤 때 두 가지 쪼개줄 수 있겠죠. 짝수로 쪼갤 수도 있겠고 홀수로 쪼갤 수도 있을 건데, 짝수는 2부터 시작해서 다 괜찮거든. 근데 여기 쓸 자연수 홀수는 3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지겠죠.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쌤이 가져왔던 예제는 마이너스 8에 세 제곱근을 이제 풀려고 해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풀려고 하는데, 이게 식으로 옮겨 적으면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냥 구할 수 있지. 여러분들 그냥 구할 수 있지 않나요? x요? 마이너스 2 하나는 구할 수 있겠죠. 식은 하나 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나머지는 못 구하거든.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항 해볼까?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라고 주어진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인수분해 보시면은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고, 여기에서 허근 나머지 나올 텐데 얘는 근해 공식 써야겠죠. 근해 공식 써보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허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주시면서 나머지 허근까지도 뭐 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16의 4제곱근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사실 얘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식을 옮겨 적으면 x의 4제곱이 16이다라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실근은 구할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그런데 나머지 허근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지겠고 여기에 허근 있을 거니까 나머지 두 개의 허근 플러스 마이너스 2i도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해서 제곱근을 물어보면 실근과 허근 모두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리제법과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될 거야. 근데 웬만하면 내신 문제에 허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근을 위주로 관찰을 해볼 거야. 일단 뭐 느낌은 알겠지만 세제곱은 홀수인데 홀수 같은 경우에 부호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4제곱은 짝수여서 부호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뿔마 2개 나오겠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하려는 거는 이 그래프적 해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적 해석을 한번 좀 더 심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려고 해요. 실수 거듭제곱근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n제곱의 a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y는 x의 n제곱과 y는 a와의 교점으로 풀겠다고 했고요. 좌표 평면에는 오직 뭘로밖에 못 메꾼다. 실수로밖에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교점은 모두 다 실근일 거라는 걸 조심해 주시길 바라요. 먼저는 이제 좀 봐줄 만한 거는 첫 번째는 n이 뭐일 때부터 볼 거냐면요. 홀수일 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n이 홀수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항상 이 함수는 정점을 항상 지나는 게 있어요. 항상 누구 지나냐면요. 0,0은 항상 지나고요. 1,1도 항상 지나게 돼 있을 거예요. 접해표면을 그려보면은 x축, 여기 y축이 주어져 있겠고요. 0,0 지날 거고 1,1도 지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봤을 때 y는 x의 세제곱이다라고 조금 가정을 좀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거든요. 마이너스를 커면 마이너스를 지날 거니까 이렇게 찍어주시고 직선이 아닌 이상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답게 곡선을 예쁘게 연결시켜 주시면 이렇게 되어지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차피 다 심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수가 다 홀수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그래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 함수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죠. 이건 예전에 답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고요. 항상 기함수입니다.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원점 대칭 함수고 기함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n이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 한번 그래프도 볼게요. n이 짝수인 그래프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모양 꼴이 1,1 지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1도 지날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어지겠죠. 이게 짝수 형태의 꼴이고요. 얘는 아시다시피 얘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함수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y는 x의 짝수 번째 그래프가 되어지죠. 이제 이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 이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해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y는 a를 그어서 해볼게. 첫 번째 y는 x의 n 그래프를 볼 텐데 이거 홀수인 것부터 할게요. 아까 그림 그려봤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림 그려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을 때에 y는 a를 긋습니다. y는 a를 긋는데 이 a가 양수인 걸로 셈 해볼게요. 양수인 거. 여러분들 제가 어제 해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a를 양수라고 단정 지어놓고 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렵겠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양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y는 0인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음수인 거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양수일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음수일 때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가 이제 x의 n제곱은 a다라는 방정식이니까 이미 다 아시잖아요. 얘는 n제곱근 a라고 말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어지겠죠. 되나요? 이렇게 완성이 되어질 텐데 여기서 좀 심화해 볼 게 잠깐 있거든. 뭘 심화해 보려고 하냐면은 여기 잠깐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홀수 차수가 있는데 이게 y는 x의 세제곱을 쌤이 말할게. 지금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을 그었어. 생기는 이 교점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원점 대칭되는 녀석이 누가 있냐면은 여기가 선이 그어질 텐데 이 높이랑 여기 쭉 선 그어서 높이가 같아야 되거든.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세제곱근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 거리가 지금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얘랑 같아야 되겠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세제곱근 2랑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뛰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가 홀수의 제곱근 a가 있다, 마이너스 a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가볍게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 가지를 여기서 조금 얻어가야지 않을까. 뭐만 가능하다? 홀수일 때만 가능해요. 왜?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수도 따져봐야겠죠. 이땐 몇 개의 개수죠? 한 개죠. 이때도 교점 한 개고요. 이때도 교점 한 개이기 때문에 항상 한 개 가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혹시 민아 녹화되고 있냐? 다행이에요. y는 x의 짝수 해보도록 할게요. 짝수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거를 다시 촬영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그래. 지금 녹화를 못 해놔서 내가 그때 실수하기도 했고 또 이게 또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예제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예제도 갖고 왔어요. 이게 수능에 좀 자주 나와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양수일 때는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는 n제곱근 a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어지겠죠.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왜 붙나요? 왜냐면 이게 또 y축 대칭 함수니까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고요. 이때는 이제 교점이 없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긴 두 개의 실근 가지고 여기는 0개의 실근 가지고 한 개의 실근 가지고 0개의 실근 가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수에 a가 음수일 때에는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 말은 4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거는요. 존재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음수가 될 때의 4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걸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쌤이 좀 풀어볼까 하거든요. 일단 얘들아, 근데 지금 이 제곱근이 홀수인 것이 중요하거든. 홀수의 제곱근이라면 음수가 가능하지. 결과가 음수인 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고 보시면은 이 안쪽이 뭐일 때에 이 안쪽이 음수면 돼요. 이 안쪽이 음수면 결과도 음수로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문제 풀으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고 싶다는 거. 어떻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만족하고 싶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은 이 2차 보듯이 문제가 바뀌어버리거든. 쌤,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요? 2차 함수가 x축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겨 위로 볼록이 돼야죠. x축가 붕뚱 위로 볼록이 돼야죠. 그래야 항상 음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러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판별식 쓰겠습니다. 짝수차 쓰면 되겠고요.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되겠고 0보다 작겠죠. 따라서 a를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a 범위 구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인데요. 2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 중에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먼저 이걸 볼게요. 얘의 n제곱근인데 일단 이 녀석이 미질수고 얘도 미질수죠. 맞죠?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먼저 이 녀석의 양이 중요하고요. 이 녀석의 홀짝도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먼저 저 녀석의 음량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이 n제곱 마이너스 9n의 음량부터 확인하러 가도록 할게요. 음량을 확인하겠다는 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말이고, 선생님이 빠르게 좀 해보자면은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9가 되어지시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부터 2분의 9까지는 음수고 2분의 9부터 크면은 양수화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n이 1, 2, 3, 4일 때는 2n제곱 마이너스 9n이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이 5, 6, 7, 8 쭉쭉쭉 이거일 때는 이 n제곱 마이너스 9n이 양수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제 n제곱근이에요. n제곱근.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그림 풀어야겠죠.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얘들아, 그림을 꼭 그리기도 해야겠지만 얘들아, 이걸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먼저 잘 보세요. 얘들아, 짝수일 때는 얘들아 음수면 돼, 안 돼? 음수일 땐 교점이 없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가지는 음수잖아, 맞지? 맞아요? 짝수 중에서 두 가지 음수는 교점이 없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항상 몇 개야? 항상 한 개잖아, 맞지? 음량에 상관없이 항상 한 개라고. 그러니까 1, 3, 5, 7 이런 것들, 즉 여기서 말하는 F3과 F5는 항상 몇 개야? 개수가 항상 한 개라고 고정돼 있다고. 홀수는 항상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예를 들어서 3을 넣어주시면 음수야. 음수일 때도 한 개야. n이 3일 때. n이 5일 때 넣잖아. n이 5일 때 넣어도 한 개야. 즉 홀수는 음량 따질 필요 없다고. 항상 한 개라고. 그러면 짝수만 따지면 되겠네. 짝수는 얘들아 4일 때 뭐 돼? 음수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 음수일 때 없다고. n이 4일 때 그어보면 없잖아, 교점이. 넌 0개야. 6일 때 6은 양수지. n이 6일 때는 교점이 2개 생기니까 넌 2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이 4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좀 이거 문제 풀어보니까 결론이 좀 나와주는데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니까 따질 필요 없어. 짝수일 때만 집중해서 보세요. 됐어요? 짝수일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음량에 대해서. 홀수는 굳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처음 푸는 거니까 자세하게 풀어드린 거고, 애초에 다음과 같이 홀수는 그냥 1로 고정시키시고 짝수만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능에도 가장 자주 나오는 컨셉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어차피 우리 수능도 볼 거기 때문에 얘가 가끔씩 이렇게 재료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줄게.
뭐 알아두면 다다 x는 아니겠어? 이런 게 가끔 자주 나오거든. 조건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n제곱근 a의 n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이제 이 녀석을 해석할 때 n이 홀수다라고 하면 그냥 a라고 나와주면 되거든.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쑥 나오면 돼요. 근데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n이 짝수일 땐 절대값 a로 나온다는 게 이제 핵심 사항이거든. 굳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다 이거 있죠. 이거 계산할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홀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나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4제곱근 16,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런 거 문제 말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짝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래서 얘는 2라고 써주셔야 된다고요. 항상 짝수일 땐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 조금 심화가 되면은 혹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좀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x의 세제곱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게 나오거든요. 조건으로. 그러니까 얘는 홀수니까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것 같거든. 근데 가끔씩 4제곱근 x 플러스 1의 4제곱이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얘의 의미는 뭐야? 짝수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을 그려야 돼요. 의미 해석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아래로블록 그래프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V자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프의 힌트를 줄 때 거듭제곱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짝의 정확한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죠. 조건을 나왔을 때. 해서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겠고요. 저 이제 지수법칙 얘기해보고 이제 저희 오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지수법칙 보려고 하고요. 어차피 저번 시간에 다 했잖아. 지금 정리하고만 넘어갈게요, 얘들아. 여기 지수 범위가 있겠고요. 밑이 있습니다.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 차원으로 한 번 더 보는 거. 영상 남아야 되니까. 그래, 복습할 수 있잖아, 우리. 얘가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고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되고 그게 실수로 확장되는 개념을 저번 시간 열심히 연습했고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반드시 이 밑이 모든 실수라고 말해볼 수가 있었죠. 정수일 때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였고요. 유리수는 양수만 된다고 설명드렸고 실수도 양수만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성을 잘 유지시키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양수는 뭐든지 오케이예요.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음수는 유리수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수법칙 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는 범위가 바로 자연수 범위였었죠. 지수가. 그래서 먼저 지수가 자연수일 때부터 먼저 설명하고 제가 오른쪽에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시켜서 보여드릴게요. 한 페이지 다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자연수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죄송해요. 밑이 이거 모든 실수예요.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모든 실수입니다. 뭐 a, b 둘 다 있을 때 죄송해요. a, b가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m 더하기 n이 되겠고요. a의 m의 n제곱은 a의 mn이었고요. a의 m 나누기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죠. n이 더 크면은 a의 m-n이었고 m과 n이 같을 때는 1이었고 m이 더 작을 때는 거꾸로 한 다음에 뺀다 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죠. 맞죠?
어차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내 말은. 이제 이게 지수가 자연수면 이게 되는 거야. 음수 들어가도 괜찮잖아, 맞지? 마이너스 8인 거야. 내 말 이게 되는 거라고. 뭐 모든 실수야? 그럼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되는 거야. 얘는 4잖아, 맞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다 뭐면은 자연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복소수는 넣지 마세요. 아셨죠? 복소수 넣지 마시고 모든 실수 다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확장시켜 볼게요. 확장시켜서 지수를 뭘로 갑니까? 지수를 이제 정수로 확장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밑은 절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다 쓸 수 있겠죠. 지수가 정수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였지, 얘들아? 빼기에 대한 관점이었지. 나누기에 대한 관점이 지수의 뭐가 된다? 뺄셈으로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A의 n제곱분의 1, 즉 역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수에 대한 관점이 있으니까 이게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음의 정수 들어가도 돼요. 지수예요. 그리고 또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얼마다? 1이다까지 정의가 되어지겠죠. 됐나요?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뭘 주의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냐면 봐봐. 0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 0분의 1이야? 이런 거 존재해 안 해?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겠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0을 뺀 거라고. 0을 빼야 이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가 될 때는 밑이 0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정수이기 때문에 얘들아 음수여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아셨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역수시키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로 역수가 되겠죠. 맞죠?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다? 4분의 1이라고 말해볼 수 있게 되겠죠. 됐어요? 아니면 뭐부터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1을 제곱시킨 다음에 나중에 역수시켜줘도 되니까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 뭐든 상관없습니다. 음수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요. 됐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이제는 좀 확장시켜서 이제 지수를 뭐까지 갈 거냐면은 이제 유리수까지 볼 겁니다. 유리수로 확장시켰을 때는 밑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유리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이 a의 n분의 1로 해석이 되겠다는 거겠고요. 이거의 m제곱이라는 것은 n제곱근 a, m과 같은 거죠. 맞죠? 얘 아니면 분수로 쓸 수도 있죠. 얘를 a의 n분의 m이라고 쓰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n제곱근 a에다가 다시 m제곱근 시켜주시면 얘는 m 곱하기 n 제곱근 a가 될 텐데 얘를 그냥 a의 mn분의 1이라고 쓰셔도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뭐도 됩니까?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해주시면 n제곱근 ab가 되는데 얘를 그냥 ab의 n분의 1제곱 쓰셔도 상관이 없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양수가 들어가야 돼요. 주의할 게 뭐였죠? 저번 시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이런 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할 게 뭐야? 이거부터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얘가 이제 지금 뭐예요? 유리수죠. 얘가 유리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고. 밑이 양수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부터 계산하겠다는 건 밑이 음수인 거 그대로 두겠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안쪽부터 해결해 주셔야겠죠. 안쪽 계산하면 4예요. 즉 4에 2분의 3제곱으로 고치셔서 푸셔야겠고요. 얘는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문제겠죠. 알았나요? 유리수가 들어가면 밑이 절대 음수인 걸 용납할 수 없다. 양수화부터 먼저 해주시고 계산하라는 거 조심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x 더하기 x-1의 제곱을 구하려고 해요. 이거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보면요. 그냥 곱셈하시 돼요. 앞에 거 제곱해요. x의 제곱이에요.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x의 0제곱이잖아요. x의 0제곱은 1이에요. 1이니까 그냥 2배 하셔서 2가 되어지겠고 이 끝에 거 제곱하니까 x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 맞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곱셈공식 변형 다 하면 되죠.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하셔도 되는 거 맞아요. 당연히 이거 당연히 먹혀 들어야겠죠.
또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똑같아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제곱한 다음에 빼기 2 하셔도 되겠고요.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제곱하고 플러스 2 하셔도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된다고요. 선생님 루트 1, 뭐 분수도 다 유리수 되죠? 유리수가 안 될 리가 없죠. 이거의 세제곱이야 당연히 먹혀들 수 있죠. 얘도 당연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거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잘 봐봐요. 예를요. 앞에 그 세제곱 하세요. x의 2분의 세제곱이에요. 원래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세배한 다음에 앞에 거 2번 곱해. x의 2분의 1제곱을 2번 곱하고 거기다 얘 한번 곱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한번 곱해서요. 더하기 세배해 주신 다음에 앞에 거는 한 번 곱하고 뒤에 거를 몇 번 곱하면 되겠어? 2번 곱해. 그 다음에 끝에 거 3번 곱해. 그냥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되는 거 맞겠죠? 이렇게. 여기 연산 잠깐 조심해 보시면 x 곱하기 얘가 x, 제곱 x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정리되잖아요. 여기 1 빼기 2분의 1이죠. 지수끼리 계산하시면. 그럼 x의 2분의 1제곱 되는 겁니다. 얘는요. 됐어요?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따라 식이 x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3배의 x의 2분의 1제곱 되어지겠고요. 여기도 계산해 보시면은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의 2분의 1 빼기 1이어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돼서 3배 해주니까 더하기 3배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겠고 얘는 뒤에 끝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은 되어지는 거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곱성것이 먹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가능하십니다. 인수분해도 가능하시겠고요. 전부 다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됩니다. 이것도 돼요. 왜 이런 것도 돼요. 뭐 x 루트 세제곱에 뭐 루트 세제곱이요? 얘 되죠. 얘는 x의 세제곱이겠죠. 이런 식이 다 된다고 제 말. 이걸 다 된다고요. 정말로 다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조금 접근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0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주자연수 AB가 있을 텐데 A의 P제곱과 B의 Q제곱이랑요. 그 다음에 77의 C제곱이 나와져 있겠죠. 그땐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 그게 문제에서 C분의 1과 같다고 줬을 때에 A 빼기 B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A가 더 큰 자연수라는 거 머릿속에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세 개가 같다고 줬지만 얼마로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A의 P제곱, B의 Q제곱, 77의 C제곱인데 그게 K와 같다고 임의로 설정해 두는 게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A의 P제곱이 K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라는 것이 K의 P분의 1제곱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B의 Q제곱이 K와 같으니까 B라고 하는 것이 K의 Q분의 1제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77의 C제곱이 K와 같기 때문에 77이라고 하는 것이 K의 C분의 1제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현재 P분의 1은 지수예요. 지수는요. 지수끼리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K의 P분의 1에다가 K의 Q분의 1을 더한 그 결과가 바로 K의 C분의 1과 같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이 K의 C분의 1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지수가 같고 밑도 같으니까 같은 수가 되겠죠. 원래 얘가 뭐였냐고요? 얘가 A였어요. 원래 얘가 뭐였냐고요? 얘가 B였어요. 원래 얘가 뭐였냐고요? 77이었어요. 그럼 A 곱하기 B가 77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죠. 근데 문제 잠깐 읽어보면 얘들아 거기에서 밑줄 한번 쳐볼까? 두 자연수.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야? 자연수 조건. 또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은 뭐 하는 거다? 직접 찾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즉 너희들이 식으로서 얻어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내 말은.
곱해서 77 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연수 중에서 11 곱하기 뭐밖에 없어요? 7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A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고 11인 거 알 수 있겠고 B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T는 거 알 수 있게 되어서 둘 빼주시면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